이곳을 유배지로 지정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얻은 말이다.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요상과 통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출정하라! 오늘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몸을 던진 남자 금성대구 이준혁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배우 이준혁은 영화 왕가사는 남자에서 금성대군 역으로 특별 출연하여 짧지만 강렬한 인상 남깁니다. 금성대군은 조선전기 왕족으로 세종과 소현왕후 심씨의 육남으로 문종과 세조의 친동생입니다. 세조가 일으킨 계유정난 이후 모반 혐의를 받아 경기도 상령에 유배되었다가 경기도 광주로 이배되었습니다. 이후 사육신이 단종을 복위하려던 운동이 실패하자 연루되어 수능부에 안치되었고 거기서 다시 수능부사 이봉훈과 함께 단종 복위를 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밀이 누설되어 풍기군수의 고변으로 좌절되었습니다. 민담에 의하면 원래 사역받을 때 죽기 전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 절하는데 금성대군은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고 하며 한양을 향해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단종에 있는 영월을 향해 절했다고 합니다. 영화 왕가사는 남자에서 금성대군과 한명회는 각각 고결한 기계 수호자와 압도적인 거대악으로 대두되며 극의 팽팽한 긴장감을 완성합니다. 장항준 감독은 기존 사극의 전형성을 뒤집었습니다. 한명회는 왜소한 책략가가 아닌 100kg 체구의 거인 같은 권력자로 금성대군은 유일하게 힘을 가진 고견한 선의를 설정해 두 인물의 물리적 정서적 충돌을 극대화했습니다. 금성대군은 단종 복위에 목숨을 거는 실현되지 못할 정을 상징하며 한명회는 권력의 정점에서 생존과 야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전략가로 맞섭니다. 금성대군의 비극은 그가 미래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세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자신의 복위운동이 얼마나 무모한지 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연기합니다. 질 걸 알기에 더 당당한 기계를 말이죠. 실제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운동 처참히 실패했지만 영화 속 이준혁의 눈빛은 패배가 아닌 인간의 품격을 말합니다. 장항준 감독은 금성대군이 왕족다운 기품과 멋짐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준혁을 직접 섭외했습니다. 장 감독은 이준혁이 출연 결정 후 마침 캐스팅한 후 또 이준혁 씨가 나온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가 터진 거다. 그래서 너무 운이 좋구나 생각했다. 원래 또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 그 드라마로 또 월드스타가 되셔서 천운이라고 생각했다고 만족감 드러냈습니다.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준혁의 선한 성품이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 화제였습니다. 장항준 감독은 그가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완벽하게 몰입해주어 감동받았다며 인터뷰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배우는 사약신을 위해 며칠간 물조차 아꼈다는 후문인데 그 절제된 연기가 금성대군의 품격 완성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단종의 삶은 한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서사 중 하나입니다. 단종은 문종의 아들이자 세종대왕 손자로 태어나 온 나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지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12세에 아버지 문종만을 승하하며 홀로 남겨졌습니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생전 집현지 학자들에게 어린 손자 잘 부탁한다는 유지를 남길 정도로 그를 아꼈습니다. 12세에 왕이 올랐으나 야심가했던 숙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결국 15세에 숙부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물러났으나 성상문 등 사육신의 단종복위 운동이 실패하면서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천의 감옥이라 불리는 청령포로 유배되었습니다. 세 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나룻배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 다른 숙부 금성대군의 복위 시도가 발각되자 세조는 결국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시신은 거둔 이가 없었으나 영화 속 유해진 모티브인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해 지금의 장릉에 안장했습니다. 어몽도는 조선 단종시대의 실존 인물입니다. 당시 영월 광천리의 호장이었습니다. 1457년 단종이 사약을 받고 승하하자 세조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않을 때 옳은 일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며 가족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몰래 거두어 현재 장릉 자리에 암장했습니다. 이후 종적을 감췄으나 숙종 때
그의 충절이 인정되어 공조판서로 추정되었습니다. 실존 인물의 충절이나 무거운 소재를 유해진 특유의 인감이 넘치는 연기를 풀어내어 어린왕 단종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깊이 있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죽은 지 200년이 지난 숙종 때에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고 왕으로 복권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극이 권력 다툼에 집중했다면 이 영화는 그 권력의 생대 이들을 품은 사람에 집중합니다. 유배지에서 고립된 단종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며 그가 인간다운 품을 잃지 않도록 돕는 매와 빌라 한 명의 거대함에 맞서는 이들의 작지만 단단한 기계, 이것이 우리가 이 영화를 봐야 할 이유입니다. 역사가 스포일러지만 이준혁의 얼굴이 서사고 박지훈의 눈빛이 개연성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영화 전문 유튜버 필소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